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완합통의 박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번, 1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학생 A가 N번 던지고 학생 B가 2N번 던지네요.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을 P라고 주었으니 우선 P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A 학생이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와 B 학생이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의 합이 2래요. 학생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1일 확률이 13분의 6이라고 할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글이 많아요. 그러면 문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A 학생이 N번 던졌어요. B 학생은 2N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은 head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A 학생이 앞면이 2번 나오면 B 학생은 하나도 안 나와요. A 학생이 앞면이 1번 나오면 B 학생은 1번 나와요. A 학생이 1번도 안 나오면 B 학생이 2번 나와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아하,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서 학생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올 횟수는 했으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얻은 확률이 얼마다? 13분의 6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나에게는 동전을 던지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새롭게 조건으로 주어졌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확률을 구하세요. 어떤 확률? 두 번째 케이스 1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데 전체 확률 공식에 의해서 새롭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 결과가 13분의 6입니다. 이런 뜻이죠. 문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1번, 2번, 3번 케이스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따라서 앞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번 1번 케이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A가 N번 던졌는데 B는 2N번 던졌는데 A는 지금 앞면이 2번, B는 1번도 안 나와서 합하여 2번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함께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가 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한번 확률로 옮긴다면 A는 N번 중에서 2번 앞이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다 뒤가 나왔다. 2N번 중에서 한 번도 앞면이 나오지 않았으니 모두 다 뒷면이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황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것 곱하기 0에 2n이 됐다. 그러면 1번 외에 2번과 3번에 대해서도 식을 유사하게 논할 수 있겠죠? 한 번씩 나왔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오고 2번 나왔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NC1의 P의 1-P의 N-1 곱하기 2NC1의 P의 1-P의 2N-1 NC0의 P의 0의 1-P의 N 곱하기 2NC 2의 P의 제곱에 1-P의 2의 N-2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다 더하면 이게 바로 전체 확률 공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선택했던 관심은 이 값이에요. 그 결과 확률이 13분의 6이었다면 n은 얼마였을까? 이런 겁니다. 아유, 이제 바로 답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답을 쓰려고 보니까요. 이게 뭐 NCR이 어쩌고 저쩌고 P의 제곱 너무 많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경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P의 제곱, 이렇게 합치면 1-P의 3n-2가 되는데 다른 식들도 똑같이 다 P의 제곱에다가 1-P의 3n-2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네. 결국은 NC2, ENC0, NC1, ENC1, NC0, ENC2의 값만 활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답안 정리해 봅시다. X, 학생 A가 동전을 던져서 한 명이 나오는 횟수고요. Y는 학생 B가 동전을 던져서 한 명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서로 독립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앞면이 나올 횟수를 합한 게 2인 상황에서 A가 한 번 앞면이 나왔으면 해요. 라는 확률이 13분의 6이라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지금 px 플러스 y는 2분의 px는 1, x 플러스 y는 2. 결국은 x가 1이고 y도 1인 상황 안에서 독립이니까 px는 1 곱하기 py는 1 이렇게 식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을 합해서 2가 됐다는 거는 x가 없을 때 y가 2,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0인 상황인 전체 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값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나는 뭐에 관심 있다? x가 1일 때 y가 1인 그러한 독립 상황에 대한 값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식을 정리했어요. NC0, Q의 N제곱 곱하기 2NC, 2의 P의 제곱, Q의 2N 엄청 복잡해 보인다고 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P의 제곱에 Q의 2N, 3N-2제곱 P의 제곱, Q의 3N-2제곱은 모두 확인이 되니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NC0, ENC2 이 조합 부분만 수치로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9n-3분의 4n이 됐어요. 이 결과가 얼마다? 조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3분의 6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방정식 푸셔서 n이 9가 나왔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이번에는 확률 변수 문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확률 변수로 넘어갔어요. 이번 구간 0, 1에서 독립적으로 세수 x1, x2, x3를 취하여 이들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밀도함수 fx를 구하시오. 확률 변수가 어떤 거다라는 이야기를 따로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구간 0, 1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확률 변수들이 각각 3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변수들은 구간 0, 1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의 x1, x2, x3인 것 같아요. 확률 밀도 함수 구간 0, 1 갑자기 뭐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0과 1인데 확률 밀도 함수 맞아요. 지금 구간이 0, 1로 균등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했던
바로 네, 균등 분포입니다. x가 균등 분포를 따른다. 0,1이다 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안에서 독립적으로 세 수 x1, x2, x3를 취한대요. 취한다? 라는 말은 또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수나 세 개를 잡아주시는 거죠. 요거 x1, 이거 x3, 이거 x2 뭐 잡을 수 있죠. 즉 x1, x2, x3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상하다. 네, 좋아요. 2 이렇게 잡았나요, 좀 전에?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또는 x1하고 x2하고 그런데 x3가 더 큰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죠. 최대값? 이들의 최대값을 확률변수 x로 넣는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잡은 거에서 최대값은 이 친구가 최대값이죠. x. 얘는 이게 최대값이죠. x. 이렇게 생긴 x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fx를 구하라. 우선 최대값이라는 단어는요. max라고 써요. x1, x2, x3. 그리고 이 값을 가진 확률 밀도함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연속 확률 변수 안에서 확률 밀도함수 구할 때 쓰는 전략이 있는데 참고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원래는 정규분포 또는 지수분포 등등 값을 많이 주고 우리한테 그때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구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누적 분포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그 x값들을 누적을 시켜서 이렇게 쭉 더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얻은 결과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가 나온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 지금 풀어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맥스 1, 2, 3에서 이 맥스가 되는 x를 내가 확률 변수로 두고 확률 밀도함수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량을 고려한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하거나 순서량에 대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우선 풀이를 좀 더 진행해 봅시다. 한 가지는 알았어. 어떤 거? 그냥 구간 0, 1과 관련해서 이 x1, x2, x3는 여기에서 얻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max x1, x2, x3를 찾으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거를 x라고 확률 변수를 두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확률 누적 분포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적 분포함수. 그러면 누적 분포함수는 fx가 되고 앞서 p의 x가 x보다 작다 라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꾸 x자 들어가면 안 되죠. 누적은 그 분포함수에서 우극한을 제외하고 자극한까지를 우리가 누적하기 때문에 항상 등호를 제외해 주시고 모아 주셔야 돼요. x자리에 max x1, x2, x3를 넣어서 이 중에 가장 큰 x값을 기준으로 내가 정한 x값까지 누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값들을 내가 쭉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0으로부터 그냥 함수인데요. 누적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것들에 대한 함수를 다시 찾는 거잖아요. 더한다라는 말은 적분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래 함수로 돌아갈 때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5라는 숫자 전까지 누적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5까지의 값들을 쭉 적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누적할 값 하위에 x1, x2, x3 중에서 max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값 밑으로 x1, x2, x3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변수로 보고 이제 이 맥스 값만 모아보겠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x1이 맥스가 될 수도 있고 x2가 맥스가 될 수도 있고 x3가 맥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작은 값이 되는 x1, x2, x3 모두 다 균등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한 앞에서 독립적으로 x1, x2, x3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확률 값도 역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에 와서 우리가 CF P X1 X는 뭐지? 이것 또한 앞에서 X1, X2, X3 세 값을 취할 때의 그러한 균등분포의 하나의 값이니까 인테그라 0에서 x까지 1, d, t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0x는 x다. 네, x, x, x 서로 x 되는 값이 나왔으니 이제 최종적으로는 따라서 x의 세제곱 어디에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얻어졌어요. fx를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미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 밀도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3x 제곱 단 x가 1보다 0과 1 사이다. 얻어지는 결과물 기출문제 풀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연속확률 밀도함수 세 변수 xi를 두고요. 구간 0일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하니까 균등분포예요. 이 균등분포의 누적분포 함수는 하나하나의 분포 누적이죠. 따라서 어떠한 값보다 작은 것을 다 모았다. 단 0에서 1 사이니까 0부터 xi까지 dt로 적분을 했더니 이제 그 값 xi 또는 토탈적으로 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세수 x1, x2, x3의 최대값인 max를 x라고 한다면 그리고 각각은 독립이므로 확률변수 x의 누적분포함수 대문자 fx를 구하면 누적분포함수 fx는 px가 x보다 작다. 그리고 max를 집어넣어서 이 max가 작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연속확률 변수에서는요. 여기 보이시는 x가 작다나 x가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라는 수업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에서 2까지 뭐 fx, dx 그러면 x가 여든 1과 2일 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던 이렇게 식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자리는 확률이 0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이 0이죠.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누적분포함수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좌극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작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적분을 할 때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거의 보다 작거나 같다나 작다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 분포 정리했더니 x가 나왔죠?
그래서 x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합니까? 미분을 해서 x 세제곱 미분했더니 3x 제곱이고 범위는 0과 1 사이다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확률 변수 들어갔습니다. 이후 문제도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